이재명 지 하나 살기 위해서 독재하는 이 대한민국, 그 이재명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싸울 것이고, 이재명과 같은 저런 강적들 그 악에 맞서서 싸우고 있고.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해요. 전한길 씨가 이재명과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진짜 감정의 배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일종의 폭언들,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그런 속 시원한 말들, 그런 말들만 해온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의 근저당에 대해서도 뭐라 했어요. 근저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8번 소식은 이걸 올해 하루 종일 뉴스였죠. 그동안 이재명이가 집 팔아라 맨날 이야기해놓고 지네 집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구라쳤잖아요. 근데 드디어 분당 아파트가 이번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29억 원의 매매가 되었다. 비쌉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 많더라고요. 뭐 17억 7천만 원 이미 근저당 잡혀있고 도대체 왜 그러냐에 대해서 쭉 나오던데요. 저는 이런데 별로 언급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재명 정권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뭐 여기까지 물고 내려오지 그건 싫습니다. 도대체 이재명과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음모론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원유 90만 배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우셨습니까? 그 악에 당근에 이재명이 똥꼬나 빨아주는 좌빨 언론들과 싸우고 반국가 세력 민노총과 싸우고 대한민국 정상화된 교육을 무너뜨리는 정교조와 싸우고. 전한길 씨는 자신을 한 번씩 언론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라이브를 뉴스라는 포맷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똥꼬를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발언 괜찮은 거예요? 그 좌파 언론들하고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전한길 씨는? 민노총과는 또 뭘 가지고 싸웠어요? 민노총과 어떤 걸로 싸웠습니까? 정교조와는 뭘 가지고 싸웠어요?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헛개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한길 씨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한번 얘기해 줘봐요. 전한길 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안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과 정교조와 언론과 그리고 민노총과 싸웠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싸웠고 어떠한 유의미한 타격을 주었는지. 내 한 몸 던져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 살리고 내 한 몸 던져가 저 자유대한 무너뜨리는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알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아니 대표적인 예시로 목숨을 한 몸 던져가지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께서 탄원서에 좀 사인 좀 해달라더니 탄원서에 그거 개인정보 문제로 서명을 못 해준다. 그 7월 20일 날 방송했잖아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한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아까 제가 댓글에 뭐 신변 이런 말씀 나오니까 제 개인안 때문에 신변 위협을 가한다거나 어떤 못된 짓을 하게 되면은 전한길이 아마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 끝나겠죠. 국민들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전한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이재명이 저를 죽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저를 죽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전한길을 죽인 것이니까. 전한길 씨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재명이 전한길 씨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전 국민들이 들고 나서 반드시 이재명을 응징해주고 이재명. 그러니까 전 국민이 들고 나서 이재명을 응징해달래요. 어떠한 응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한길 씨는 이날 방송 앞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미동맹이 복원되고 이재명이 죽어야 안보가 살아나고 이재명이 죽어야 도박시장으로 변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이재명이 죽어야 부동산이 정상화되고 이재명이 죽어야 노란 봉투병이 없어져서 기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손영호 목사님의 말을 전제를 붙였지만은 근데 그 응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권을 무너뜨려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거 한때 과거도 아니죠. 2달도 안 되었습니다. 전한길 씨는 방송 중에 이러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나 전한길을 그때 건드린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봤던 것과 일치하죠. 이재명이 전한길 씨를 건드리는 그런 전제와 국민들이 보복을 한다. 그런 전제 조건은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뭐라 할까요? 알겠죠? 전한길이가 만약에 이재명에서 살해당하다 되면은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전한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이재명이 저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죽여주십시오. 이재명을 죽여달랍니다. 이것도 과연 손연보 목사님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재명이 죽어 나라가 산다 그 말처럼 그 이재명의 그 정치적 죽음, 그러니까 정치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알겠습니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반드시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뒤에 나온 발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재명을 죽여달래요. 아니, 정치는 그에 맞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달라. 이거는 과연 정치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그거를 막 이렇게 한다 뜻일까? 이거는 좀 해석이 갈리지 않을까요? 이재명 보고 있나? 김현지 보고 있나? 재난기라고 김현대장 손대지 말라고. 알겠나?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라고. 제가 뭐라 했어요? 절대 재난기 한번 손대지 말고. 이재명 끝난다고. 이재명 들었지? 지금 오늘 저녁 실시간으로 22,000명이 들었고 그 다음 이 방송 내일 지나면 한 30만 명 볼 것 같은데 이렇게 공연성이 높은 실시간 2만 명 이상이 보고 전한길 씨 발언에 의하면은 다음날 30만 명이 보는 그런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이재명은 재난기한테 손대는 순간 끝나는 거야. 옆에서 죽여 하면서 또 동조하는 방청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죽게 될 거니까 절대 타이든 죽어간 사람이 벌써 8명이 죽어갔잖아. 근데 갑자기 자이든 타이든 죽어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니 정치적 죽음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전한기 씨가 이야기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죽여달라. 그 말의 뜻은 도대체 어디 향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한기 씨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한기 씨의 또 문제되는 발언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들 쇼츠 영상 올렸는데 짧은 영상 올렸는데요. 충격이죠. 조회수가 10분의 1 토막이에요. 10분의 1 토막.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구글 코리아의 의도적인지 쉽게 말하면 이미 유튜브에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검열. 과연 그럴까요? 자, 전한기 씨 채널입니다. 전한기 씨 채널에서 조회수가 뭐 뒤죽박죽하지만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44만이 나왔네. 32만이 나왔네. 이재명 언급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40만 나왔네요, 여기에. 이재명 나왔는데 58만 나왔네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전한기 씨 구독자 93만 다 됐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KBS 어때요? KBS. KBS는 전한기 씨보다 구독자가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KBS는 전한기 씨보다 조회수가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 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KBS도 중간중간에 잘 나오는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도 봐봐요. 많이 올리잖아요. 많이 올리지만은 잘 나오는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이 잘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 검열이라는 것은. 우리 방금 전에 다 봤죠? 조회수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탄압당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전한기 씨는 영상을 일단 이 사이트 기준으로 주간 87개를 업데이트한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는 24시간 주기로 각 채널당 최대 3회의 동영상 업로드 알림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루에 3개가 아니고 하루에 10개씩 이상씩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알림이 안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난기가 아무리 외쳐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면 하나만 아닙니까? 그만큼 언론이 중요합니다. 경고합니다. 떠들썩하게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앞에 구글 코리아 빌딩 앞에서 강남 파이낸스 그 건물 앞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가서 시위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원행 뉴스의 쇼츠 영상 알고리즘 막지 마십시오. 근데 쇼츠 영상 알고리즘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거 누적 조회수거든요. 이때는 정말 핫했죠. 이때는 핫했으니까 조회수가 잘 나왔다 치고요. 그 이후로도 이때도 정말 핫했죠. 근데 그 이후로 조회수가 회복되고 있어요. 7월 25일 320만의 토탈. 이때도 370만.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줄었네.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괜찮은 걸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글 코리아에서 탄압을 한다고 바로 생각을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라이브 했을 경우에 시청자 20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100명 안 되잖아요. 뭐 이거 구글 코리아가 저의 채널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금연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관련된 영상들은 아예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아니라는 거 바로 확인했죠? 전환기 씨가 쇼츠 얘기했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거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도 40만이 나오고요. 또 이재명 마지막 이별 여행 37만이 나왔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부정선거 쇼츠가 안 보이는데? 부정선거 쇼츠 올리고 있는 거 맞아요? 어디 있지? 아니, 부정선거 쇼츠 어디 있어요? 선관위 특검 말고 조작된 투표수 2.6만에. 아니 올려야 뭐 그것도 하지. 좀 더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구글 코리아.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뭐 역삼역 앞에 구글 코리아 앞에 가서 1인씩 그냥 전체 우리 소비자 권리 찾기 차원에서 가서 시위로 끝날 것 같아요? 야, 시위로 안 끝나면 도대체 어떠한 행동이 벌어지는 걸까요? 철저하게 언젠가는 보복을 당할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구글 코리아를 심판할 것이라고요. 전환기 씨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할까요? 일단 우리는 앞서 이재명을 향해서 전환길 씨가 신변에 어떻게 된다면은 청년들, 국민들을 향해서 이재명한테 보복을 해달라, 응징을 해달라, 심지어 죽여달라, 뭐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구글 코리아가 그래서 저는 딴 거 말합니까? 사회적으로 의무를 다해달라는 겁니다. 그 구글이 유튜브가 가지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은 그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과 사회 윤리적인 공정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전환길 씨도 자신의 영향력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십시오. 구글 코리아는 좌빨들이 다 장악했구나. 민노총 새끼들이 이미 구글 코리아에 다 들어가서 보수 우파 정치적 농협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막 구글 코리아 가서 건물 불질러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야, 어느 순간에 가서 구글 코리아 건물을 불질러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실시간 시청자가 1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방송이고 다음날 되면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그런 방송인데, 아니, 구글 코리아 가서 불질러 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따구로 하면 어느 순간에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누가 합니까? 야, 근데 전환기 씨 갑자기 문제될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좀 말을 정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6월 초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론사들에게는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MBC, JTBC 방송,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너희들 기회를 준다. 이 시간 이후로 제대로 이 시민혁명, 잠시혁명을 그대로 보도해주라고. 너희들 그러다가 역사의 기약들 다 사라져. 국민들이 나는 사주하는 게 아니지만 너희 방송국 전부 불탈 수 있어. 너희 신문사도 불탈 수 있다고. 사주하는 게 아니지만 방송국이 불탈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 근데 전환길 씨 방송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사람들이. 불탈 수 있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용서를 할 수 있다 하잖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보도해줘. 안 그러면 국민들이 가서 너희 방송국 신문사 전부 불지른다니까. 선관위도 불지른다고. 내가 사주하는 게 아니라. 야, 전환길 씨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닌데 시민들이 다 불지른다니까. 근데 아주 기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환길 씨가 한때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묘하게도 전환길 씨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 안 된다고 이렇게 만류했다면서 안 했는데 전환길 씨 옆에 자던 청년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환기 씨가 말하는 기적의 일성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전 11시, 6월 10일 11시에 제가 단식 투쟁 가려고 했어요. 그냥 포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전 국민들이 모이라고, 올림픽을 모이라고 호소하고 싶어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살라 했는데 일단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대신에 바로 어젯밤에 같이 옆에 누워 잤던 그 청년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상하죠? 전환기 씨는 누구에게 단식 투쟁을 시킨 적이 없는데 전환기 씨 옆에 자던 청년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합니다. 참 이상하죠? 앞선 청년의 단식의 예시처럼 전환기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기묘하게도 옆에 있는 청년이 단식을 시작했던 그러한 현상들. 전환기 씨가 방송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이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조금 보인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선관위도 불질이다고. 내가 사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그렇게 일어날 거라 이 말이야. 너희들 그래도 싸. 범죄자들. 저는 폭력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을 은정 지켜왔습니다. 헌법과 폭력을 조장하지 않고 잘 지키시는 분께서 불질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법치, 공정, 상식을 부르짖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제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어쨌든 한 번도 안 드립니다. 국회 해산하시오. 총선 세납시다. 그리고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됩니다. 14헌법 만들어야 되고 지방자치 없애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는 과거에 방송국에 불지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환기 씨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구글을 향해서 일종의 테러를 연상케 할 만한 그런 것을 하는데 경고합니다. 구글 코리아. 전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폭력 선동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지 누가 압니까? 야, 경고를 하는데 불을 지르겠다.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하신 전환길 씨입니다. 물론 전환길 씨가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시민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경우 최악의 경우죠, 정말. 그 큰 건물에 불 나면은 정말 재난사태예요, 재난사태.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 인력이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고작 전환길 씨의 알고리즘 막힌다는 그 느낌. 아니, 알고리즘도 잘 나오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전환길 씨가 알고리즘을 막았다. 구글 코리아가 탄압을 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이유로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말 해놓고 아니야 이거 선동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선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동을 해놓고 선동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동이 아니에요? 세상 참 쉽네요? 가가지고 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딱 각오해 했는데 나한테 협박한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게 협박 아니에요? 난 협박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한 말이 하면은 그건 협박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내가 오늘 진짜 밤길 조심해라. 내가 뒤에서 너를 그냥 진짜 야구 배트로 그냥 해버릴 거다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건 난 너한테 위협한 거 아니야 협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위협과 협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참 쉽습니다. 반국민주의고 반민주주의고 반자유주의 그런 운영을 하지 말고 정치 개편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좀 더 제가 모니터할 거고 행동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동과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앞에서 시위한다, 집회한다 그 뜻이겠죠? 실력 행사 단계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 이름으로 구글 코리아에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5,200만 국민들을 전환길 씨가 왜 대표합니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원웨이 뉴스에 자율 구독료도 형편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돈 받아가지고 좌빨들 대한민국 망하게 만드는 놈들한테 돈 주느니 대한민국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율 구독료 보내주고 스포츠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 더 많이 알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똥꼬 빨아주는 그런 구글 코리아가 되었는가 초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